1- 가열과 냉각, 가열 방법. 자, 가열 온도는 1-1장에서 A1 변태점 뭐 그런 걸 기준으로 한다겠죠. 그래서 A1 변태점 이상으로 가열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풀림, 불림, 요 담금질 전부 다 A1 변태점 이상으로 하고 이하로 하는 거는 이제 뜨임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열 속도. 이거는 요 열 처리 방법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질 않아요. 예. 대부분 가열할 때 서서히 승온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열전도도가 낮은 제품 그러면 대부분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특수관 같은 경우, 보통 고속도관 같은 경우, SKH 고속도관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조금 좀 뭐 고속도강이나 또는 STD 강종이나 이런 것 등은 열전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 천천히 가열해야 됩니다. 이런 거 급속 가열했다가는 가열 중에 어, 변형이나 또는 균열이 발생해요. 변형이나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이런 강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가열도 천천히 가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급속 가열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표면 경화할 때만 급속 가열합니다. 그래서 고주파 담금질이나 화염 담금질 같은 경우는 표면만 급속 가열한 다음에 담금질하는 거다. 그 다음에 유지 시간은 일정 온도로 올린 다음에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얼마만큼 뭐 예를 들어 뭐 800도씨에서 30분을 있는다 그러면 30분, 그것이 이제 유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료의 종류나 또는 질량, 즉 크기죠.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냉각 방법은 단검질 같은 경우는 이제 급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A1, A3 이상 이렇게 가열한 다음에 급냉을 하는 거고, 불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열한 다음에 이제 공냉을 하는 거고요. 풀림은 이 정도로 가열한 다음에 선행, 로냉을 하는 거고. 뜨임 같은 경우는 담금질 하고 난 다음에 A1 온도 이하에서 가열하고 나서 공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냉각 방법을 이제 한번 보면요. 이제는 요 냉각 곡선 열처리 선도라고 그러죠. 이제 열처리 선도가 보통 시간과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걸 보고 열처리 선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가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A1선이 있어요. 대부분 A1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A1선이라고 했죠. 자, A1선이 이렇게 가열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반드시 있는 시간, 이 시간을 보고 이제 이게 유지 시간이에요. 유지 시간. 이렇게 유지한 다음에 이제 급냉을 하는 거고, 급냉을 하는 건 담금질. 그 다음에 약간 요거보다 냉각 속도가 느리건 거. 냉각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얘기는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담금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 사이,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온도가 이 온도에서 여기까지 확 내려가 버리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천천히,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더 천천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풀림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불림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자, 여기에 담금질 같은 경우는 뭐 임계구역과 위험구역인데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건 뭐 아주 잘 알아줘야 됩니다. 담금질에서 임계구역은 좀 높은 온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AR 다시 변태점이라고 하거든요. AR 다시 변태점하고 여기는 AR 다시 다시 변태점이라고 그래요. 요 밑에서는 천천히 냉각하고, 그 다음에 요 전에서는 빨리 냉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임계구역, 여기는 위험구역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임계구역과 위험구역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임계구역 같은 경우 열, 열처리 온도서부터 화색이 없어지는 온도까지 봅니다. 이 화색이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물체를 가열할 때 아무리 가열을 해도 처음에는 표면에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온도 변화가 없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빨개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 변화 없는 걸 보고 그때가 이제
화색이 없어지는 온도입니다. 즉 화색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온도 이상이 되면 색깔이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하에서는 상온과 같이 색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색이 없어지는 온도, 요까지 범위가 바로 그 이제 임계구역에 해당돼요. 아까 여기서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당금질 효과의 정도를 결정하는 온도범위다. 그래서 여기는 빨리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역을 빨리 냉각시키면은 여름력이 최대로 되기 때문에 강은 점점 경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빨리 냉각해야 된다. 만약 이것이 느리게 되면 이 여름력이 최소화됨으로 인해서 경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쪽에 임계구역은 좀, 빨리 냉각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위험구역. 위험구역은 아까 AR 다시 변태 거기에서 잠깐 위로 가볼까요? 아이고. 자, 여기에서 위험구역은 요 AR 다시 변태 아래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AR 다시 변태가 이제 뭐냐 이게. 그러면 AR 다시 변태는 이게 이제 마탄자이트가 변태가 시작되는 온도예요. 그걸 보고 AR 다시 변태예요. 그래서 그 대략 한 250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 이하에서는 이미 이제 변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굳이 급냉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온도가 이제 당금질 처리할 때만 필요한 온도 냉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냉각에 의한 잔류응력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잔류응력이 아주 잔류응력 열응력이거든요. 열응력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열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 비교적 천천히 냉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죠. 10펜의 내외부의 온도차가 되도록 작게 하려면 조금 천천히 냉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작게 해서 당근질 균형을 방지한다. 그래서 위험구역에서는 선행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냉각 방법의 3형식. 냉각 방법의 세 가지 방법은요. 이쪽을 한번 볼까요? 핵심 키 쪽을. 우선 보면 연속 냉각이 있고 2단 냉각 또는 요거 보고 계단 냉각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계단 냉각, 2단 냉각.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항온 냉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연속 냉각 방법은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완전히 냉각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중간에 냉각 속도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냉각 방식이다. 예를 들어 당금질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당금질, 논행이다 그러면 계속 논행 일정 속도로 계속, 그다음에 선행 계속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연속 냉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보통 풀림 또는 뭐 보통 불림, 보통 당금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통 이런 거. 그 다음에 2단 냉각 또는 뭐 계단 냉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간에 냉각 속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냉각 속도를 그래서 순행하다가 순행 윤행하다가 공냉 또는 뭐 공냉을 하다가 또는 뭐 순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냉각 속도를 중간에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림 보면은 이렇게 급냉을 하다가 다시 공냉을 하죠. 자, 이거는 공냉을 하다가 다시 천천히 선행, 이거는 선행을 하다가 공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어떤 특정 온도에서 냉각 속도가 바뀌는 거, 그것이 이제 2단 냉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2단 불림 또는 당금질에서는 인상 당금질이 요게 이제 인상 당금질이에요. 요 이제 이것이 요게 2단 불림이고 얘가 2단 풀림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온 냉각하고 2단 냉각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항온 냉각은 아까 2단 냉각은 일정 온도에서 냉각 속도를 변화시킨다 했는데, 얘는 그것이 아니라 일정 온도에서 다시 또
일정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로 유지된 염유기의 냉각제를 사용해서 재료의 내부와 외부 차이의 온도를 없앤 후 다시 냉각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자, 그림을 보면은요, 이제 방법은 뭐 항온 풀림, 항온 뜨임, 오스템퍼링, 마템퍼링, 마켄칭, 오스포밍, MS 잠금질 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가열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냉각을 하다가 일정 온도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냉각하는 거,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뭐 항온 풀림이나 뭐 오스 어닐링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당금질 같은 경우도 중간에 급격히 급냉을 했다가 또 일정 온도에서 가만히 있다가 또 다시 냉각하는 방법. 항온 당금질, 오스 템퍼링, 뭐 베나이트 당금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요것도 내내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도의 차이만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부르는 이름이 틀려요. 이제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복잡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탄소강의 냉각 가열 곡선. 가열한 다음에 선행 또는 공냉하면 변태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냉각을 하면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원래 있는 펄라이트 변태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길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급냉을 하게 되면 부피 변화가 생기거든요. 즉 뭐냐면은 냉각 초기에는 냉각할 때 바로 펄라이트 변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펄라이트가 생성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급냉이 되면서 부피가 급격히 축소하죠. 자, 지금 요런 경우는 전 1번이나 2번 경우 같은 경우는 이 경우가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급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펄라이트 벤트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도로 이렇게 급격히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요 그림은 윤행이거든요. 요 그림은 순행할 때. 그러다가 이렇게 쫙 하다가 순행을 하다가 여기서 윤행할 경우는 AR 다시 변태해서 한 번 더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순행할 때는 여기를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거죠. 확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AR 다시 이 점에서, 즉 여기가 마르텐자이트 변태점이죠. 마르텐자이트 변태점인데 여기에서 다시 부피가 늘어납니다. 자, 부피가 늘어난 이유는 여기는 아까 급격히 냉각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빠른 냉각 속도로 해서 그냥 부피가 급격히 축소하는 거고, 여기서는 다시 증가를 하는데 왜 증가하냐 이게. 이거는 마텐자이트가 변태가 일어나면서, 마텐자이트는요 결정 구조가 BCT입니다. 그러면 원래가 BCC인 것이 가열에 의해서 FCC로 됐다가 이거를 냉각을 하면은 다시 BCC로 돌아오야 되거든요. 근데 이 BCC로 돌아오지 못하고 BCT로 돌아와요. 근데 그럼 BCC하고 BCT하고는 무슨 차이냐 이게.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면요, BCC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BCC는 결정 구조가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에서 이렇게 모서리에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BCC라고 보면 BCT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는 똑같은데 한쪽 축이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원자 위치는 똑같아요. 원자 위치는. 그럼 결국 뭐냐면 FCC에서 이렇게 변태하다가 중간에 마른 겁니다. 변태가 BCC로 완전히 변태가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 축이 길어요. 그럼 한쪽 축이 기른 만큼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여기 있는 AR 다시 변태, 여기서부터 부피가 급격히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우리 뭐 실기 필답형 문제 같은 데 보면 이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막대기를
가열한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냉각을 했다. 위에 부분만 냉각을 했다. 이것이 어디로 휠 건가? 이것이 처음에는 위에 부분이 급냉이 되니까 이렇게 휘었죠. 이것이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는 이렇게 휘. 그랬다가 변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다시 거꾸로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냉각된 부분이 더 이렇게 늘어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걸 보고 요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냉각제와 냉각능. 냉각제에 따라서 냉각 능력이 조금씩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담금질할 때 사용하는 냉각제를 냉각액 또는 담금제액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의 성질과 특성, 온도에 따라서 열 처리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이냐, 뭐 물이냐 기름이냐에 따라서 냉각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열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대부분 물 같은 경우, 물이나 일반 수용액 같은 경우는 점도가 낮기 때문에 점도가 낮다, 안 끈적거리질 않거든요. 근데 기름 같은 경우는 점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기화열이 이게 기화열보다 점성이 더 큰 역할에서 기화열이 큰 역할을 못해요. 근데 얘는 점성이 없기 때문에 기화열이 클수록 이것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화열이 크면 냉각 능력이 큰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기화열이 작용을 안 하고 점성이 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끈적거리기 때문에 끈적거리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냉각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냉각제 냉각 속도는, 이런 냉각제 냉각 속도는 뭐 열전도도, 그 다음에 비열, 기화열, 그래서 그 다음에 또뭐 이런 것들이 높을수록 크고, 점도나 휘발성 같은 경우는 낮은 것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높은 것이 좋고 이런 거는 낮은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핵심 키에 보면 냉각제의 냉각 효과를 지배하는 인자가 열전도도, 비열, 기화열, 뭐 점성, 온도가 있는데요. 얘 세 가지는 열전도도, 비열 요거하고 요거 온도, 얘는 뭐 이런 거는 높은 게 좋고, 그 다음에 요것도 높은 게 좋고요. 점성이나 점성 같은 거는 이런 거는 낮은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해볼까요? 다섯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냉각 속도가 너무 빠르면 어떻게 되겠냐. 냉각 속도가 너무 빠르면 변형이나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냉각 속도가 너무 빠르면 표면부는 급냉이 됐는데 내부는 급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부피 변화가 좀 많이 심각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는 부피가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여기는 부피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변형이나 균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안 되게 하려면, 그래서 전 강의 성분 또는 뭐 그 재료의 모양에 따라서 냉각제를 적당한 냉각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열처리용 냉각제는, 자, 공업용 할 때는, 공업용이라는 얘기는 그 일반 산업용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값이 싸고, 그 다음에 변질도 안 되어 갖고, 그 다음에 고온위로 가열된 강을 냉각한 능력이, 즉 냉각 능력이 커야 된다는 거. 뭐 그래서 공업용에서는 요 얘기가 이제 다시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번에 보면 각종 냉각제의 냉각 능이 있거든요. 냉각 능이 있는데, 자, 보면은 가장, 자, 일반적으로 소금물이 냉각 능력이 우수합니다. 소금물이요. 소금물이 냉각 능력이 우수하고, 그리고 물을 1이라고 기준했을 때 소금물, NaOH, 뭐 식염수 이런 것 등이 물보다 훨씬 더 냉각 능력이 좋지요.
그 다음에 기름 같은 경우 보면 물에 이거 예를 들어서 중유라고 그래요. 중유 기름이죠. 또는 뭐 기계유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리세린 이것도 끈적거리는 거죠. 이런 건 전부 다 냉각 능력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도 가열했을 때는 가열된 물, 그러니까 이거는 상온의 물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 50도로 이렇게 가했을 때 물, 이때는 또 냉각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눗물 같은 경우는 냉각 능력이 더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비눗물에는 그 비눗방울이 생기면서 그 비눗방울 때문에 냉각 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 급격히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물 같은 것도 볼까요? 물도 100도씩 끓는 물 같은 경우는요, 냉각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것보다도. 그 다음에 공기 상태, 그 일반적으로 바깥에 꺼내놨을 때, 그때가 이제 정지한 공기 상태거든요. 그때는 냉각 능력이 이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비교가 안 되게 상당히 느리죠. 자, 여기에 이제 참고에 냉각 요령이 있는데, 이건 이제 냉각, 이거를 집어넣는 방법이거든요. 아까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를 위에서 냉각을 할 때는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변형됐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변형이 된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했죠. 자, 이런 재료를 이렇게 안 집어넣고 만약 옆으로 집어넣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옆으로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먼저 냉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다란 거는 세워서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 그런 거를 말하는